레고랜드 PF 대출의 자산 유동화 기업 어음 부도 사태의 불안감이 기업 자금 조달 시장 전반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의 추가 금리 인상까지 예고되고 있어 신용 채권 시장의 위축이 단기간에 끝나진 않을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전민정 기자입니다. 어제 기준 AA-등급의 회사채 금리에서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를 뺀 값인 신용 스프레드 수치는 1.202%포인트까지 치솟았습니다. 금융위기 때인 2009년 9월 이후 13년 만의 최고치로 코로나19 위기 당시 고점도 훌쩍 뛰어넘은 수준입니다. 신용 스프레드가 높아졌다는 건 시장이 회사채에 대해 예전보다 높은 금리를 요구한다는 뜻으로 그만큼 회사채 투자 심리가 악화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일반 기업이나 금융기관의 자금 조달 여건이 이전보다 더 나빠졌다는 겁니다. 한국은행은 오늘 보고서를 통해 금리 상승과 경기 침체 조짐에 금융시장이 불안해지면서 신용도와 환급성이 낮은 기업의 회사채가 외면받고 있다는 점을 최근 신용 스프레드 급상승의 원인으로 지목했습니다. 또 한국전력이 대규모 적자로 운영자금 조달을 회사채에 크게 의지하게 되면서 트리플 A급 한전채 발행을 대폭 늘린 점도 시장의 부담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입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같은 가격이면 일반 기업이 발행하는 A급 이하 회사채보다 안정성이 높은 초우량 한전채에 투자하는 게 더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앞으로도 주요국의 통화 긴축 강화로 금융시장의 높은 불확실성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단기간 내에 신용채권 시장의 위축이 크게 개선되기는 어렵다는 점입니다. 당장 지난달 말 발생한 레고랜드 디폴트 사태는 단기 자금 시장의 불안을 더 부추길 것이란 우려입니다. 실제 지난달 4%대였던 PF ABCP 금리가 레고랜드 사태 이후 8에서 10%대로 뛰면서 최근 3년 만기 회사채 금리는 한 달 전에 비해 0.78%포인트나 급등했습니다. 여전채, 은행채, 대규모 만기도래, 안심전환대출, MBS 및 한전채 대규모 발행이 이어지는 등 수급 부담도 상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울러 9월 말 이후에 PF, ABCP 시장 불안 등으로 현재 신용 경계감이 시장에 높아지고 있는 점도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채 금리 급등 여파로 회사채 발행액까지 연초에 비해 4분의 1 토막이 난 상황. 한해는 단기적으로는 시장 수급 부담을 줄이고 중장기적으로는 유동성을 높이기 위한 시장 활성화 방안을 추진해 회사채 시장 불안을 잠재워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한국경제TV 전민정입니다. 레고랜드 사태에 직접적 타격을 받고 있는 곳은 증권사와 건설사들입니다. 유동성 위기에 내몰리면서 연쇄 도산으로 이어지는 게 아니냐 하는 우려가 불거지고 있는데 얼마나 심각한 건지 김종학 기자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기자, 일단 어제 시장에 퍼졌던 소문부터 좀 확인을 하고 싶은데 증권사들의 부도 가능성이 있다. 이게 정말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얘기입니까? 네, 사실을 확인해봤더니 생각보다 부풀려진 내용이었다라는 게 지금 시장의 얘기입니다. 거론됐던 증권사나 건설사들 같은 경우에는 급한 불을 일단은 꺼놓은 상황인데요. 다만 사업 확장 과정에서 보유한 자산으로 감당하기 부담스러운 수준까지 부채 수준이 늘어나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물론 이들은 이 미리 확보한 자금의 여유가 있기 때문에 부도 소문은 지금 상태에선 어불성설이다, 이런 게 대체적인 반응입니다. 지금 대형사들은 문제가 없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중소형 건설사들이나 지방 건설사들 같은 경우는 여전히 위기라는 시각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건설사들은 당장 경기가 악화가 됐기 때문에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증권사들 같은 경우는 PF 대출에서 어떤 역할을 맡길래 위험하다는 겁니까? 지난 보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증권사들이 부동산 PF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최근에 급격하게 증가했습니다. 자연스럽게 위기에 많이 노출이 되는 건데요. 증권사들은 개인 투자자들의 현금을 받아서 주식을 대신 거래하는 것처럼 부동산 현장에 대한 자금들도 중개해주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보통 레고랜드처럼 대규모 상업시설이나 주택단지를 조성하려면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해야 하는데 중요한 차이점은 증권사들이 이 사업장이 부도가 나게 된다면 발행해준 자금만큼 모조리 떠안는 그런 위험을 안고 있다는 겁니다. 사업 초기에 부지를 매입하기 위한 브릿지론이라던가 자금 중개, 지급 보증을 제공하고 수수료 등을 받는 이런 사업들을 굉장히 키워왔었던 거고요. 물론 사업 타당성이 있다면 자기 자본으로 투자하기도 하고 개인이나 법인 고객에 이제 상품을 제안을 해서 어떤 수수료를 받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건설사와 일반 투자자 사이에서 이제 PF 대출을 중개해주는 역할을 증권사가 하는데 만약에 사업이 부도가 나면은 증권사도 그 책임을 같이 져야 되는 상황이다, 이런 거죠? 사실 자금 조달이 어려운 사업장에 증권사가 대신 신용을 보강을 해주면서 돈을 조달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은 어느 정도 돈을 확보해서 바로 굴러갈 수 있고 그 위험을 가진 증권사가
회사가 수수료를 가져가는 구조였기 때문에 부동산이 화랑인 시기에서는 상당히 시행사나 증권사 모두 수익이 아주 좋았었던 상품으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돈이 좀 됐나 봅니다. 네, 이에 따라서 지금 4년에서 5년 정도 이제 부동산 PF에 관련해서 증권사들도 사업을 많이 키워왔었는데 거래 수수료뿐만 아니라 굉장히 수익의 효자 사업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공격적으로 금리 인상이 이어지면서 시중금리가 치솟고 증권사들 같은 경우에도 자금을 쉽게 조달하는 부담이 조달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이제 몰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시장 전체적으로 이제 경색이 나타나는 그런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장이 이렇게 침체될 거라는 걸 예상을 못하고 이런 부동산 PF를 무리하게 키워놓은 게 꼭 과거의 IMF 사태가 좀 떠오르기도 합니다. 네, 그런 얘기들을 지금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고 네. 실제로 신용도가 약한 증권사나 그 건설사들 같은 경우에 특히 지방에 있는 건설사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이 부도 위험에 처했다라는 분석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금융사들이 안고 있는 위험도는 어느 정도나 된다고 좀 볼 수 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용평가사들의 자료를 조금 참고해 볼 수가 있는데 정부가 이제 부동산 규제를 어느 정도는 풀어주고는 있지만 신용 등급이 낮은 아까 말씀드린 트리플 B급 정도의 건설사들은 이미 분양 리스크가 너무 커지면서 사업 안정성에 많이 노출돼 있다라는 게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이 보면 지난해까지 부동산 경기 활황에다가 증권사들이 돈 되는 IB 사업을 늘리면서 매입 대출 채권 규모가 크게 늘었고 또 지난번 보도대로 PF에 적극적이었던 중소형사들이 이 과정에 많이 개입을 하면서 자기 자본의 거의 절반 정도를 이 PF로 활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만큼 위험이 커진 상황으로 볼 수 있고요. 개별 회사별로 좀 그럼 짚어볼 수가 있는데 이번에 이제 소문이 많이 났었던 증권사들 중에 소형 증권사인 한양증권 같은 경우에는 의외로 우발부채 현황이 낮은 편입니다. 16% 정도이고 레고랜드 사태에 직접적으로 이제 연관이 돼 있는 BNK 투자증권 같은 경우는 65% 정도 그리고 하이투자증권과 다울투자증권이 상당히 자기 자본 이상으로 부담을 끌어안고 있는 대표적인 중소형사로 꼽히고 있습니다. 저 중에서 어느 정도 비율이 돼야 좀 위험하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까? 일단 뭐 다울투자증권 같은 경우는 좀 위험해 보이는데. 우발부채를 사실 다 부도가 난다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이게 전부 다 엎어졌을 경우에 조달할 현금이 있느냐를 좀 자기 자본으로 따져볼 수가 있는데 100%가 넘었다라는 것은 가지고 있는 뭐 채권이나 현금을 모두 조달해도 갚기 어려운 상황이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좀 위험한 상황에 있다라고 볼 100%가 수는 넘는 경우는 좀 조심해야 되는. 그 정도는 볼 수 있는 것이고요. 또 다울투자증권 같은 경우의 사례를 보자면 바로 돈을 되갚아서 이제 상환하기 어려운 중후순위 채권들을 또 많이 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서 이런 경우에도 계속해서 모니터링 대상인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시장 금리가 더 빠르게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는 더 위험한 거 아닙니까? 지금 시장 금리를 빨리 올리는 또 한 가지 요인 중에 하나가 한은의 빅스텝도 있지만 증권사들이 현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던 국고채를 굉장히 많이 매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안정적인 자산을 우선 팔아서 현금을 확보하는 건데 그렇다 보니까 국고채 3년물 금리가 최근에 많이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렇다 보니까 증권사들은 현금을 확보할 수 있겠지만 이 금리를 기준으로 자금을 조달해야 되는 기업체들 입장에서는 더 많은 대출이자를 부담해야 되는 상당히 자금 경색을 부르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이 레고랜드 사태로 시작됐던 부도 위험이 증권사들의 국채 매도로 이어지고 또 한운의 빅스텝까지 겹치면서 사실 자금 조달을 해서 기업을 키워야 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지금 상황에서는 이도저도 못하게 하는 난감한 상황에 처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금리가 오르면서 위험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얘기인데 시장에 또 이런 우려를 키웠던 게 롯데건설의 유상증자 이슈입니다. 이게 그러면 우량 건설사가 자금 압박을 받고 있다 이렇게 해석될 수도 있는 문제 아닙니까? 실제로 롯데건설 같은 경우를 포함해서 건설사들이 지난달까지도 쉽게 자금을 조달하지 못했던 정황들이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롯데건설 같은 경우에는 지난 18일에 이사회를 열어서 2천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지금 결의를 한 상태인데 구주주 매출, 구주주로 그 롯데케미칼과 롯데호텔이 각각 43%씩 보유하고 있는데 이들이 자금을 직접 공급하는 형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롯데케미칼만 해도 그런데 일진 머티리얼즈를 지금 인수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여기에다가 롯데건설까지 지원을 해야 하다 보니까 롯데그룹 전반적으로는 사실상 자금 동원 부담이 커졌다라고 또 볼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 부동산 PF로 시작된 위기가 다른 기업들까지 연계해서 터질 수 있겠다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롯데건설은 사실 굉장히 신용등급이 A등급이고 차익금 의존도가 22% 정도를 우량한 건설사로 꼽히고 있는데도 지난달에 800억 정도의 회사채를 상환할 자금을 마련하지 못해
못해서 신용보증 기금을 동원해서 겨우 막았던 일이 있었고 앞으로 이제 부동산 PF가 레고랜드 사태 때문에 추가로 위험이 커질 수 있는 그런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미리 운영 자금을 이번에 유상증자를 통해서 확보하려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건설사 측에서는 지금 뭐 당장 심각하냐 아니냐 이 여부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일단 어느 정도는 자금 압박을 받고 있다는 얘기는 맞는 거네요. 네, 지금 건설사들 입장에서는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야 되는 상황이고 현금을 최대한 확보해야 상환이 다가오는 거나 이런 만기가 다가왔을 때 자금을 바로 동원할 여력을 확보하는 게 핵심인 것 같습니다. 이번 유상증자와 관련해서 롯데건설 측의 얘기를 들어보면 상반기 기준으로 부채 비율이 150%대로 굉장히 높지 않은 비율이고 미리 선제적인 차원에서 이 안정성을 좀 높이기 위해서 이번에 유상증자를 하려는 것이다라고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어떤 위기 상황이라기보다는 미리 안전판을 하나 더 만들어둔다라는 움직임이 지금 관측이 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레고랜드 ABCP에 투자한 법인들이 이제 환매를 요구를 하면서 증권사들 같은 경우는 기존에 갖고 있던 우량한 국고채를 내다 판다든지 회사채를 처분을 하는 방식으로 유동성을 지금 확보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건설사들도 방금 얘기한 걸 들어보면은 큰 문제는 아닌 것처럼 지금 언급을 하고 있는데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고 한다면은 레고랜드 사태가 어느 정도 좀 진정이 돼가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습니까? 레고랜드 사태가 지금 강원도의 어떤 안일한 대처 때문에 굉장히 자본시장에 충격을 줬다라는 비판이 많지 않았습니까? 예. 이에 대해서 지금 강원도가 뒤늦게 이제 2,050억 원에 대한 그런 채무를 상환하겠다라는 결정을 내린 상태이고요. 내년 1월까지 이르면 내년 1월에 이 부분에 대해서 상환이 이루어질 수 있겠다라는 기대 때문에 어느 정도 급한 불은 껐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이제 대한민국 정부와 동급의 신용등급을 받은 지자체가 이러한 사태를 키웠기 때문에 나머지 이제 은행이라던가 더 신용을 가진 기업들조차도 자금 조달이 어려운 상황을 만든 건 또 분명해 보입니다. 취재 과정에서 한 중소형 증권사 대표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 부동산 PF 부실로 인해서 업황이 어려워진 것은 지금 사실이다. 하지만 이로 인해서 금융회사와 어떤 신용도 펀더멘털이 손상됐다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현장 분위기를 전달하고 있고요. 예. 또 다른 이제 대형 증권사 투자은행 업계 관계자 현장 얘기를 조금 더 들어보자면 이 기준금리 상승으로 인해서 이금융권의 조달금리가 상승해서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고 대기업 계열사들도 애로를 겪는 상황이다. 당국이 이에 대해서 좀 더 적절한 대처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마침 금융당국도 오늘 레고랜드 사태 이후 대응을 강화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당초에 2조 원을 증액한다고 했던 채권 시장 안정펀드를 20조 원까지 늘릴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효과가 있는 겁니까? 이 시장에서 기대하던 수준도 2조 원이 아닌 10배, 20조 원 이상의 자금을 요구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시장 흐름이 너무나 나빴기 때문에 구두 조치라도 필요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이에 대해서 뒤늦게 이제 금융위원회 김주현 위원장이 회사채 시장과 CP 등 단기 자금 시장 불안이 전반적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필요한 대응을 하도록 하겠다라고 지금 오늘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서 기존의 채권 안정펀드 여유 재원 중에 남아있는 1조 6천억 원을 우선적으로 신속하게 매입을 재개하고 추가적으로 캐피탈콜을 동원할 예정입니다. 채권 시장 안정펀드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2020년 팬데믹 당시에 최대 20조 원까지 조성할 수 있도록 미리 설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 가운데 금융회사로부터 3조 원만 미리 캐피탈콜로 조달을 했었는데 이 중에 남은 1조 6천억 원을 이번에 먼저 사용을 하는 것이고 추가로 20조 원까지 확대할 수 있다는 게 당국의 얘기입니다. 이와 함께 또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등 국책은행을 통해서 회사채 CP 매입을 진행할 예정인데 이것도 기존에 6조 원 정도이던 것을 8조 원으로 늘려서 조금 더 신용등급이 낮은 쪽에 보강을 해주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회사채나 CP 시장 안정을 위한 자금 집행 같은 경우에는 이미 7월에 한번 발표를 했었던 것의 연장선이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장의 기대치를 완전히 충족시키기는 어려웠던 측면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번에 20조 원까지 증액을 해서 채권 안정 펀드가 운용될 필요가 있다라는 게 좀 더 반영될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또 시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제 남은 수단이 그럼 어떤 부분이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이제 기업 유동성 지원 기구라고 해서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수단이 남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최대 10조 원 정도의 자금을 바로 동원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부도 위험이 커진 부동산 PF 시장 상황에 따라서 정부가 추가 대책을 내놓겠다고 오늘 또 발표를 했기 때문에 남은 수단은 이렇게 직접 개입하는 기구를 활용하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아무래도 한국은행과 이 미국의 연방준비제도의 추가 금리 인상이 상당히 큰 폭으로 또 이루어질 가능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채권 시장이 추가적인 충격을 받게 될 경우에 정부가 쓰게 될 마지막 카드로 보여집니다. 네, 김종학 기자였습니다.
금리 상승과 레고랜드발 채권 시장 위축은 특히 캐피탈이나 카드사의 유동성 위기로도 번지고 있습니다. 규모가 작은 중소형 금융사는 결국 영업 중단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장슬기 기자입니다. 금융위원회가 5대 시중은행의 재무 담당 임원을 소집해 자금 조달 운용 현황을 점검했습니다. 금융채 금리가 연일 상승세를 보이면서 금융사들의 자금 조달 부담이 커진 데다 레고랜드 사태 이후 시장 경색까지 우려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금융위는 코로나19 확산 기간 85%까지 낮췄던 은행권의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 규제 정상화를 6개월 더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수신 기능이 없어 자금 대부분을 채권 발행으로 조달하는 카드나 캐피탈사 등 여신 전문 금융회사의 경우엔 상황이 더 심각합니다. 지난해 초 1.25% 수준에 머물렀던 카드채 3년물 금리는 현재 6%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에 카드사들은 기업 어음 등으로 자금 조달 수단을 전환하기도 했는데 이마저도 만기가 짧아 추가 금리 인상이 점쳐지는 상황에선 부담일 수밖에 없습니다. 당장 신용 경색이나 유동성 위기가 있는 건 아닌 건 맞는데요. 채권 시장 자체가 지난달 레고랜드 사태 이후에 시장 수요가 많이 줄다 보니까 조달금리가 올라간 것도 올라간 거지만 수요 시장 자체가 좀 많이 위축이 되다 보니까 캐피탈 업계에서 자산 규모 1위인 현대캐피탈도 최근 200억 원 규모의 채권을 3년물 금리 5.78%에 발행했습니다. 이렇다 보니 신용도가 낮은 중소형 캐피탈사의 경우엔 자금 조달이 더욱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실제 BBB 신용등급 이하인 일부 중소형 캐피탈사들은 대출 영업을 중단하기도 했습니다. 조달이 안 되니까 대출을 못 내주고 버티는 수밖에 없어. 영업을 하면 안 되니까 지금 할 수가 없으니까. 시장 상황이 악화되자 금융권에선 한 캐피탈사가 높은 금리에도 기업 어음을 소화하지 못했다는 루머까지 돌면서 회사 측이 사실 무근이라며 강경 대응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한국경제TV 장슬기입니다.